완전 인도에 올라가서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딱 그런 얼음이네 이게. 네, 좀 전에 저런 얼음들이 도로에는 없는데 이 갓길에 있어요. 도로 가장자리에 이렇게 녹지 않고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다른 차들보다 앞에 나가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사이 가다 보면 거기서 쭉 미끄러지다 보면 다른 차하고 부딪히게 돼요. 백미러를 사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기온이 낮다 보니까 얼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렸어도 눈은 녹는데 얼음이 나중엔 되더라고. 저렇게 항상 조심히 타야지. 오토바이는 진짜 조심히 타야 된다, 조심히 타야 된다, 이거는 100번 1000번 만번을 이야기를 해도 안 모자랄 정도로 이 도로 사정이 이 오토바이를 배려하지 않죠. 근데 이 네 발과 두 발은 정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발로 다니는 개도 얼음에서 미끄러지는데 사람은 두 발로 다니잖아요. 두 발로 다니니까 얼음판에서 더 잘 넘어지듯이 차도 네 발로 다니는 것보다는 이 오토바이가 두 바퀴로 다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지방에는 지금 쿠팡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인가 봐요. 글을 달아주신 분들 보니까 쿠팡만 해서는 전혀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 같은데, 항상 한 달을 따져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더 탔고 한데 결국 쿠팡 한 달을 정산해보면 한 1200에서 1300 요 사이 콜 뛰는데 1250콜 이 정도 뛰면 수입이 좀 나긴 나오거든요. 한 달에 그렇게 이거 갖고 못 먹고 살겠다라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5,600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은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근데 이 쿠팡도 마찬가지로 서울도 싸긴 싼데 시간을 14시간을 녹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수익이 많다고 할 수도 없죠. 14시간을 하루에 일을 하는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배민으로 갔다가 다시 쿠팡으로 왔다 이렇게 뛰지 않고 쿠팡만 오롯이 뛰니까 중간에 주는 미션 이런 것들은 어차피 900콜 채우는 단계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워지니까 그거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방 분들께서는 그런 게 안 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솔직히 이 쿠팡이나 뱀이나 요기요나 배달을 하는 우리 라이더 입장에서는 제가 뭘 어떻게 아무리 해도 플랫폼에서 콜이 안 들어오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은 지방에 비해서 콜은 적지 않은 콜 수이긴 한데요. 콜비가 들쑥날쑥해요. 안 좋은 날에는 또 정말 안 좋고 그래요. 배민이나 다른 걸 타고 계시다가 반짝 콜비 좋을 때 쿠팡으로 오셔서 콜비 좋을 때만 타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 미션 줬을 때 그 미션 채우기 위해서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시간에 시급으로 꽤 괜찮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쭉 보니까 어쨌든 콜수는 늘고 나중에 계산해보면 시급 14,000원 정도의 시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달을 계산했을 때 30일 기준이었고요. 저는 한 달 중에 24시간을 쉬어요. 제가 8시에 나와서 저녁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 중간에 2시간은 이제 저녁 식사하는 시간이고 거의 14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시간 타면 많은 돈이다 적은 돈이다를 떠나서 금액적으로만, 그리고 제가 시간을 녹이는 시급 14,000원을 만들기 위해서 녹이는 시간을 오래 타면 탈수록 금액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많이 타니까. 근데 시급으로 따지면 점점 내려가요. 임금 피크제처럼. 이게 딱 결국에는 중간중간에 18,000원, 2만원, 시급 18,000원, 2만원에 치고 빠지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달을 만약에 계산하신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콜 개수는 얼마 안 되는데 시급 2만원, 25,000원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금액은 제가 콜을 또 그분들보다는 많이 탈 테니까 제가 많고 시급으로는 좀 적고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배달비를 책정하고 드리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제가 왜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아무튼 다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워낙에 물가도 비싸고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다 어려운데 그래도 다 같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0분 기다렸나요? 네, 수고하세요. 저 사장님 20분이 뭐야, 한 25분 30분 거의 기다린 것 같은데요. 쿠팡에 취소를 하고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하필 또 취소가 안 돼요. 좀 기다리다 보면 나오겠지 싶어서 기다리는 게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에 늦게 가게 되면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저기 선생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리대기 몇 번 걸리고 기다렸다 가고 했었는데 저 차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미안함이 있어요. 조리대기가 걸려서 기다리고 있으면 엄청 미안해하고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조리지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도 전혀 그런 표정도 아니고 기다리려면 기다리고 말을려면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그런 사장님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리대기가 있던 없던 그 사장님네 음식도 미워져. 잘 가지고 당연히 가긴 가는데 다음에 뭘 시켜 먹어도 그 가게에서 잘 안 시켜 먹게 되고 하는데, 시켜 먹을 것 같으면 저런 사장님들 친절하신 분들 집에 이제 닭강정을 시켜 먹고 하죠. 저희들도. 하여튼 이번에도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가는 거리도 멀어요. 양원역 이쪽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양원역 지나가는 길에 카메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게 후면을 찍을까 안 찍을까 항상 고민을 하면서 신호 위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결국 저희 구독하시는 분 중에서 양원역 그쪽 후방 카메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쪽에 학교 앞인데 스마트 단속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쩐지 이게 지나간 다음에도 찍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글이었는데 좀 그걸 의심했죠. 진짜 찍히는 건가 안 찍히는 건가 이랬는데 그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신호 위반하지 않고 정석대로 지나가야겠네요. 한번 고맙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셔서. 네, 이게 같이 묶여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음식점은 만드시는 거고 저희는 그걸 배달해다 드리고 쿠팡은 저희를 그걸 받아서 배차시켜주고 하면서 이 삼각관계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건데, 어쨌든 누구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도 어떨 때 가면 사장님들께서 그런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뉘앙스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장사 되게 잘 돼. 그러면 이런 데가 도대체 왜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속으로, 그리고 짜증 아니 짜증이 나요. 근데 저렇게 또 사장님들이 착하시고 말 한마디를 하셔도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또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누가 닭강정 어디가 맛있냐 그러면 솔직히 닭강정 다 거기서 그 맛이거든요. 요즘에 레시피들이 다 거기서 거기고 이름들만 조금 바꿔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라도 주시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가게들을 추천하게 되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가게는 좀 대박 났으면 좋겠다. 맛에 대한 평가도 좌우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진짜 맛은 없는데 친절하기만 하면 또 그 가게는 그냥 잘 되라고 해도 망할 거예요. 근데 맛도 있고 친절하신 분들도 있는데 또 거꾸로 맛은 있는데 아주 불친절한 사장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갈등을 하는 거죠. 이거 맛이냐 친절이냐. 이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이렇게 혼자만 살아야겠다 해서는 못 사는 거고, 잘 어우러져서 가야지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차가 없을 시간은 아닌데 도로가 평소보다는 좀 한가하네요. 차량들도. 우리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이 시골에서도 이사를 다니죠. 이 서울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사는 아니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던가 집을 짓든가 이렇게 해서 가고, 저 총각이었을 때는 참 많이 다녔죠. 그래서 초본을 띄게 되면 한 3페이지는 나와요. 그 주소 이전한 게 많으니까요. 근데 혼자 살 때는 그렇게 이사를 다니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 지내도 큰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낳고 같이 살던 집에서 이제 지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집을 좀 내놨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아이 엄마가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까 큰애가 부러운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딱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작은 놈은 책 읽다가 아빠 우리 이사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더 좋은 데로 가지, 이거보다 더 좋은 데로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는 것보다는 좀 못한 곳으로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될 수도 있겠어 라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날 진짜 펑펑 울었네요. 펑펑 울었어. 그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아이 그 큰애가 했던 말이 부러운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날 진짜 펑펑 울면서 약을 먹어버렸습니다. 약을 안 먹었더라고요. 우울증 약을. 아니 이게 군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저 진짜 예전에는 이거 뭐 너 사이코패스 아니냐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냉정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뭐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직도 마음이 쓰이네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걸 이해해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해해 주든 안 해주든 우리 아이들 입에서 신나하는 목소리로 이사 간다 막 이게 아니라 더 안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첫째는 아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고 그 실망해하는 그 모습이 이 아빠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우리 아이 엄마에게도 진짜 좀 미안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 아름다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든 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우울증 약을 먹어야 돼요. 빨리 우울증 약을 먹어야겠어요. 전 옛날에 우는 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슬픈데 우는 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슬픈데 우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창피한 일이 아니고 한이 되기 전에 슬픈 게 있으면 슬픈 감정이 있으면 눈물로 만들어서 흘려보내야 가슴에 응어리가 안 생겨요. 그래서 슬플 때는 울어야 돼요. 사나이도 흘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물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픽업지 들리기 전에 화장실 좀 한번 들렸다 가야겠네요. 일을 하다 보면 군대는 화장실에서는 무조건 들렸다 갑니다. 신호가 오지 않아도 무조건 짜내고 갑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24시간 오픈된 화장실 위치는 거의 다 알고 있고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화장실 비밀번호를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 가게 매장에. 그러면 그걸 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해놔요. 물어보는 것도 좀 미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모를 해놓고 갖고 다니는데 다른 배달하시는 분들도 화장실 번호를 메모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어쨌든 오늘은 또 무슨 이상한 이야기들을 또 더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들 책 읽어주러 들어가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녁 때 되니까 콜비가 좀 올랐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어제도 더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또 나를 부리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 약속은 지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끊고 들어갔습니다. 해서 매우 많음이고요. 콜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일한 거 보니까 43콜 탔더라고요. 지금 이것까지 하면 44콜째인데 20만원 조금 넘었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콜비가 계속 오르고 있네요. 지방은 이런 수입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쿠팡으로만 해서는. 근데 서울은 아직 제가 쿠팡만 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4시간을 타니까 그 시간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신께 감사드리고 저를 지켜주시는 신이 계신다면 한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셔서 다 저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끝까지 마무리하고 들어가셔야 될 우리 라이더분들 안전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